지금은 재해동포청이라고 하는 한국 밖에 있는 수많은 그쵸. 재해동포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국가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역할이 더 기대되네요, 재해동포청. 아주. 네, 아우.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이민사 박물관. The Museum of Korea Immigration History. Museum of Korea Immigration History. 아. 뭐 크게 달랐나요? 발음이? 네, 이민사 박물관. 이민사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만들어지게 네. 된 거는 미주 이민,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아, 네네네. 만든 박물관인데 한국의 이민 역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박물관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위에서 2층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올라가시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민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도표로 쭉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시작을 1860년으로 잡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의 이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 그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로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곳을 개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러시아 그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옮기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삶의 터전을 찾아서 그 말이 당시 조선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지어지거나 그러면 조금 더 농사가 잘 지어질 만한 곳을 찾아 떠났었던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러시아 쪽으로 빨려가는 거니까 이걸 금지시켜요. 그러다가 1902년 조선 정부에서 허락을 한 공식적 이민이 시작이 되는 그때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옆으로 쭉 가면은 1910년이 되면 나라가 없잖아요. 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해방 이전까지의 이민이라고 하는 건 성격을 완전히 다르리 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져서 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본 제국주의의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속에서 강제로 이민을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거를 포괄하는 아마 시기로서 1910년부터 44년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45년부터 61년까지로 쪼갠 건 전쟁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과 관련된 그다음 혹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이민의 성격을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놓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의 이민의 역사랑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딱 이때. 그쵸.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밖에서의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서 그 이전의 느낌이랑은 다르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민의 느낌을 이제 62년부터 지금까지 이때 생각보다 브라질이 많네요. 이때 초기에는 국가가 장려를 합니다. 브라질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이민까지는 아니었지만 독일의 노동자로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Mine workers. 예,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비슷해요? 브라질도 비슷한 느낌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브라질로 보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막 이민이 자유 안에서 이민 간 분들이 많이 없었던 거겠죠? 네. 다른 나라에 그냥 뭐 여기다 한번 살아보고 싶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었던 경우 혹은 국가에 의해서 장려돼서 떠났었던 경우 그게 참 느껴지는 게 저희 부모님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특히 우리 할머니께서 당연히 미국에 살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나라를 되게 그리워하셨었어요. 네. 저 할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긴 한데 진짜 우리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곳에 오히려 제가 집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의 성격들이 그만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는 재물포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네. 한국의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도 인천이다. 인천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여권이었나 봐요. 이게. 그렇죠.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 이민인 건데 대한제국의 지금의 외무부 같은 곳에서 외부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권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네. 제가 아는 형이 처음 알려주셨어요. 한국에 이민 여기가 처음이다. 한국이 네. 그 하와이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 일만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네. 한국 오는 거에 비하면 하와이는 되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 사람들이 하와이를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하와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거니와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내가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혼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가? 거기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집 공고를 냈지만 사실 반응들이 뜨겁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네요. 어쨌든 뭐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게 다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취업 사기 같은 건데 이렇게 내도 사람들이 다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하와이 이민을 주선을 해주는 역할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초기 이민을 가신 분들의 많은 숫자가 그 교회가 있었던 데 주변 지역 사람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인천 분들이 초기 이민 할 때는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처음에 하와이를 가려고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운명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이 102명이 출발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입구부터가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거?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설레지도 않고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냥. 반반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가족을 함께 가신 분들도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네, 네. 요건데요. 갤리코 승선자 102명 중에 일부. 네. 어떤 분들이 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그쵸.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아까 교회에서도 알선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노동 이민이 아니라 교육 이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이민이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이 배에 몸을 싣다 보니까 양반도 있었고 심지어 교육을 꽤나 오래 받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은 하와이 이민 가기 전에 이런 사진도 많이 남겨놨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배에 몸을 싣고 하와이로 출발을 하는데 도착과 동시에 농장으로 끌려갑니다. 잘 사시는 분들도 그럼 다 한 번에 농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와이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아까 바로 끌려갔다는 그 농장인 건데 그늘이 없죠,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주 6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도 없이 사실상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 기구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농장주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풀어놔요. 말을 탄 채로 와가지고 채찍을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는 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했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재현해 놓은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 채찍 이런 채찍으로 대부분 맞아가면서 일을 했던 거죠. 굉장히 좀 비참하게. 사실은 지금은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한국 밖에 있는 수많은 재외동포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국가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절에는 그런 국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사람들을 또 모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902년에 시작이 된 거니까 식민지가 되기 한 8년 정도 전에 이민을 시작한 거거든요. 하와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 4, 5년 정도 열심히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난민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했을 수 있어요. 그냥 미국 사회에 그냥 빨리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어차피 일본에 망했으니까 나는 그냥 일본 사람 해버릴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을 텐데 많은 숫자의 하와이 이민자 분들은 조선인 단체를 만듭니다. 데모로 많이. 네. 데모죠. 데모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게 미국한테. 미국 정부를 향해서 그쵸. 도와달라. 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참 이민하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고생 안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 이게 진짜로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노래를 지금 생각하면서 딱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어요. 뭐죠? 나의 집, 나의 고향. 우리 할머니도 내가 살던 고향은 막 그 노래 부르면서 나의 살던 고향.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거 생각하면 홈이 뭘까 우리한테 우리의 홈이 이 감정들 이 감성을 노래 안에 넣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들었을 때도 좋아할 만한 노래가 돼야 되니까 아주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울타리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재해동포청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국가 기관이기도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의 역할이 더 기대되네요. 재해동포청. 아주 기대되네요. 재해동포청. 이렇게까지 선생님이랑 경제, 정치, 이민 배우면서 참 100년 전 얘기, 역사 얘기지만 너무 저랑 상관이 있는 얘기들이어서 맞아요. 아주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겸손이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이 역사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정말 어려운 숙제지만 노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오늘 이민사박물관의 어떤 내용 안에서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지만 꼭 지금 우리가 와서 그걸 기억을 할 때 우울하고 어둡게 막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의 역사라고 하는 게 긴 안목에서 보면은 그 우울함을 이겨낸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그려도 그냥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요. 그 자세로 잘 해보겠습니다. 좋은 노래 만드시라고 제가 강의 몇 시간 동안 해드린 거니까 아주 훌륭한 음악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주제로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아, 영어도 좀 배우셨나요? 영어 나 괜찮았는데 The Museum of Korea Immigration History 잘한 것 같아요.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그냥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너무 미안해. 개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온 건데 지금 어떻게 됐지? 15년. 15년? 13년. 13년? 5년? 너는 그러면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언제였지? 2011년. 11년. 뭐 때문에 왔지? 처음에 K-pop 스타 되려고 왔었지. 살 많이 빠진 상태에서. Yeah, long time ago. 근데 한국에 있을 거면 어떻게 살 건지 고민 많이 했었죠. 연습하고 노력하고 결국은 안 됐어요. 저 사실 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 나는. 역사 뭐 이런 거 뭐 공부한 적이 있어? No. 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막 이런 거 하나도 몰라? No.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이제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너네들한테는 그러면 집은 어디야? 우리가 아기 때부터 자랐던 그거는 아직 파료가 있지만 이제 한국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삶도 꾸리고 가족을 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이 한국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뿌리는 이제 남미라고 볼 수가 아직 없고. 남미.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것 같은. 여기는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뿌리는 시야로 한국은 집이죠. 참 신기하다. 근데 내가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살았는데 나는 뿌리는 한국이야. 이 피에서 막 느끼는 게 있어 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더 이해가 된다니까. 우리 선생님을 한번 만나 오셔서 우리 재외동포들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뭘 하다가 갑자기 나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나? 예전에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살 때 여행을 가면은 뭐 I'm from Canada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자랑스럽게 I'm from Korea. 맞아. I'm Korean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한국 처음 왔을 때 한 10년 동안은 어디서 왔냐 하면 펄거에 왔어. 근데 요즘에 한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나 한국 사람. 그래 근데 야 잘 되니까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관심을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제일 큰 문화 충격. 빠른 나이. 빠른 예. 나이. 나보다 3살 형이어도 약간 친구처럼 지내고 막 한 살 많아도 가끔 가다 야라고 하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나이를 막 따지고 처음에는 이제 오케이 90년생이니까 같은 90년이면 다 친구다. 근데 갑자기 다른 90년생인데 얘는 나보다 형이라고 불러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맞아. 왜? 어떤 동생이 있는데
82년생이야. 근데 계속 나한테 팀 이렇게 불러. 자기가 외국 스타일이라고. 근데 아니 이 자식 똑같은 82년생에 둘 다 프로듀서인데 한 명은 형이라고 부르고 이 한 명은 죽어도 나를 형을 안 부르고 근데 얘는 또 외국에서 살았던 재외동포고 얘는 생 한국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를 개기는 거지. 그쵸? 맞죠? 여기는 문화 뭐 충격 없어요? 술자리? You guys, you guys are like 편할 때야 지금. 옛날 술자리랑 지금 술자리는 물론 꼰대처럼 들리지만 지금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MT 뭐 무슨 회식 뭐 그냥 죽는 거야.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은 매일 그냥 everywhere. 미안해. 꼰대 짓을 했네. 아무튼. 마실 때마다 짠해야 된다던가 없어지면 서로 이렇게 따라주고 잘 룰을 아직도 익숙치 못해가지고 실수할까봐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처음 만나는 친구한테 어떻게? 모르겠어. 몰라서 그게 몰라서 그냥 일단 다 두 손. 일단 다 두 손. 그게 맞는 거야. 모르면 두 손이야 무조건. 소주병을 표지판이 위로 보이게 해서 잡아야 된대. 근데 그거를 위에 안 보이게 해서 잡았다고 혼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씨 얘기 안 할래. 우리 때는 참 우리가 누린 자유와 여유 그거는 that's all because of their sacrifice, their 희생. 그래서 그것만 좀 관심만 가지면 너네들의 음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래서 이번 계기로 잘 한번 해보려고. 파이팅 하자.